오늘의 이슈를 위해서 두 분 모셨는데요. 권용주 오토타임즈 편집장, 손정혜 변호사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고 김주혁 씨의 부검 결과 그리고 기다렸던 블랙박스 영상까지 공개가 됐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살펴봐도 오히려 사건은 미공수적으로 흘러가고 있는데요. 일단 블랙박스 영상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어제 경찰이 공개한 블랙박스 영상입니다. 당초 경찰은 블랙박스가 없어서 차량을 분해해가면서 샅샅이 찾았는데 다행히도 블랙박스 영상이 나왔습니다만 지금 외부만 비추고 있고요. 그리고 음성이 없다면서요? 그렇습니다. 블랙박스 장치를 우리가 찾아야 된다라고 얘기했던 것은 그 당시 어떤 차량 내부의 어떤 소리나 충격음이라든가 김주혁 씨가 낸 어떤 소리 같은 것들로 통해서 신체 이상이라든가 이런 걸 추정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찾으려고 했었는데 다행히 조수석 밑에서 발견이 되긴 했는데 그 내용 자체가 음성 기능이 없고 화면 그 차량 외부만 비추다 보니까 사실 사건의 원인을 찾는 데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예, 일단 자, 편집장님 보시기엔 전문가시니까 자동차 지금 김주혁 씨가 차에 달고 있었던 블랙박스에서 찍힌 걸 보면 차가 잠깐 멈칫합니다. 잠깐 멈칫했다가 쏜살같이 앞으로 튀어나가는데 저게 저렇게 속도를 아직 가늠하지 없는데 어느 정도 속도로 보십니까? 그게 지금 저희들이 판단하건대 시속 한 100km까지는 근접하지 않았겠느냐라고 보고 있거든요. 거의 서 있는 상태에서 갑자기 100km 정도까지. 그렇죠. 근데 왜냐하면 지금 한 4.5초 정도 가속을 한 걸로 보이는데 이 차가 배기량하고 여러 가지 출력과 토크를 고려하면 한 5초 이내에 시속 100km까지는 도달할 수 있는 성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이게 제로백이라는 거죠? 그렇죠. 0에서 100km까지 도달하는 시간. 원인은 잘 아직 알 수 없으나 만약에 가속 페달이 눌려져 있었다고 가정을 하면 쉽게 말하면 우리가 이제 와이드 오픈이라고 하는데 페달을 꾹 밟았을 때를 가정을 하면 충분히 4.5초 이내에 그 속도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성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그 차가 배기량이 보니까 5000cc 차더라고. 5500cc급인데 그렇죠. 571마력을 내고요. 그러면 사람이 보통 이게 무슨 뭐 경주하는 차도 아니고요. 트랙을 도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일반 도로고 차들이 많지 않습니까? 저기서 저렇게 풀악셀레이터를 할 수 있을 만큼의 뭔가가 있을 수가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운전자가 의도하고 밟는 거라고 볼 수는 전혀 없죠. 왜냐하면 그 짧은 거리에 그 차가 많은 도로에서 가속 페달을 끝까지 밟아서 속도를 올린다는 건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가 없는 부분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뭔가가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운전자가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가속 페달을 밟은 거다. 그리고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브레이크 등이 들어와 있지 않기 때문에 브레이크가 아닌 가속 페달을 밟은 것만큼은 좀 확인이 되는 부분인데 그 이유로 이제 이것이 운전자가 정말 의도해서 갔느냐 아니면 의도하지 않았는데 차가 알아서 갔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여러 가지 좀 명쾌한 해석들이 좀 다양하게 들어가야 되겠죠. 근데 브레이크는 안 밟았는데 스키드 마크는 있었던 것으로 보고가 되고 있거든요. 오늘 경찰의 도로교통공단과 함께 오늘 그 현장을 조사하기도 하고 그런데 브레이크를 안 밟았는데 그런 마크가 생길 수도 있는 건가요? 충분히 생길 수가 있습니다. 스키드 마크가 생기는 이유는 뭐냐면 자동차가 진행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을 때 그 방향을 방해하는 다른 요인들, 그러니까 방향이 꺾인다든가 아니면 순간적으로 속도가 준다든가 그 진행하는 방향을 방해하는 요소가 생길 때는 스키드 마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보면은 스키드 마크가 발생한 부분이 잠시만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오늘 중동 방문을 마치고 귀국을 했습니다. 한번 지금 어떤 말 하는지 들어볼까요? 오늘은 특별히 말씀 안 하실 거니까. 물론 이제 중동 순방을 출발할 때만 해도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갔었고요. 또 중동에서 저희 채널A 기자를 만났을 때도 이것저것 아직 밝히지 못한 게 더 있다라고 해서 여유를 남겨놨는데 오늘 귀국해서는 별말 없이 공항 성명 없이 지금 자기의 차를 타고 지금 공항을 빠져나가고 있는 VIP 그 룸을 통해서 나가는 모습을 지금 보고 계십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금 계속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을 향해서 지금 수사의 칼날이 같이 오고 있지 않습니까?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도 그렇고 오늘 아침에 또 임태희 전 비서실장 이름도 언론에 보도가 되면서 상당히 지금 어떻게 보면 코너에 궁지에 지금 몰린 상태입니다.
사실 나가기 전에도 간단하게 기자분들 앞에서 어떤 소감이나 이런 것들을 밝혔는데 들어올 때 조금 더 이 부분에 대한 상세한 입장 표명이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했는데 아마도 그 입장 표명 자체가 이제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는지 그냥 들어가셨습니다. 네. 사실은 이 MB 정권의 주요 요직을 맡았던 공직자들이 줄줄이 수사 대상이 되고 구속되는 상황에서 사실 마음이 편치 않겠죠. 곧바로 칼날이 나에게 들어올 것이라는 것이 충분히 예상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곤란한 처지에 있기도 하고 다만 이런 사태를 기점으로 해서 지지자들이나 그 당시 어떤 MB를 추종하고 지지했던 분들에게 여러 가지 메시지를 더 던질 수 있는데 일단은 조금 자제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네. 별다른 입장 표명이 없이 들어갔는데 오늘 뭐 마침 보니까 뭐 이상득 형도 또 재판정에 서고요. 과거에 본인과 친했던 본인을 좀 따랐던 이 공무원들도 전부 다 정치인들도 전부 다 이렇게 법의 심판대에 오르면서 특히 김관진 전 장관은 구속이 되면서 여러 가지 사항들을 이명박 전 대통령에 보고를 했다. 이렇게 이제 증언을 했기 때문에 과연 이명박 전 대통령이 얼마나 알고 있었는지 정확하게 알고 정치적인 댓글을 달아라. 말하라 이렇게 지시를 했는지가 관건 아니겠습니까? 수사는 불가피합니다. 그게 이제 소환 조사가 될지 서면 조사가 될지는 방문 조사가 될지 예, 검찰에서 판단을 해서 이루어져야 되지만 지금 결국 그 MB가 직접 보고받은 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이 나와 있는 상황에서는 사실은 이 일에 전혀 개입되지 않았다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떤 지시가 있었고 그 당시 인식을 했는지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예산 집행과 관련해서 대통령으로서 이것을 정책 결정을 했었는지는 반드시 검찰에서 수사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나아가서 그러면 이 일을 실행하고 지시한 다른 그 공무원들은 구속이 됐는데 그러면 대통령에 대해서는 구속의 필요성이나 이런 것이 없느냐까지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은 맞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오늘 아무 말도 안 했지만 일단 측근들이 나서서 계속해서 반박을 하고 있는 상태고 또 이명박 전 대통령도 보수가 뭉쳐야 한다 이런 메시지를 계속 전하고 있거든요. 이게 자칫하다가는 이제 적폐청산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거지만 뭔가 프레임이 보수와 진보 대결 약간 이게 정치적인 양상으로 흘러가지 않을까 좀 걱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일단은 이명박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적폐청산이 아니다. 정치 네. 보복을 하고 있다. 이게 검찰 수사가 정치색을 띠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화시켜서 이것을 보수 세력에게 우리 지금 과거의 보수 정권들이 지금 굉장히 위기에 처했으니까 우리를 도와달라. 다시 세력을 결집해달라는 정치적인 메시지를 계속 띄우고 SNS를 통해서 그런 메시지를 강력하게 하고 있는데 문제는 실제로 이 적폐라는 일부의 근거가 나온 상황에서는 이게 반드시 정치적인 문제냐 그렇게 보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정치화 문제가 되긴 했지만 내가 명확하게 그 당시에 이 댓글 수사라든가 이런 불법 행위에 관여하지 않았다라는 명확한 입장을 국민들과 지지자들에게 보여줄 필요성이 있고 조금 더 명확한 해명을 할 이유가 있다. 그런 상황이 들고요. 아마 오늘은 그냥 들어가셨지만 조만간 SNS라든지 다른 참모진을 통해서라도 구체적인 해명이 나올 것이라고 기대를 합니다. 네. 네. 자, 이명박 전 대통령의 귀국 소식 속보로 좀 전해드렸고 계속해서 권영주 오토타임즈 편집장과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아까 스키드마크, 타이어 자국이 도로 위에 이제 도로가 아니라 이제 그 보도 위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턱을 이렇게 차가 타고 넘어가면서 방향이 바뀌면서 스키드 마크가 났다고 생길 봐야죠. 수 있다. 그렇죠. 말씀이시죠.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방향이 꺾이면 그 바퀴가 돌아가면서 아무래도 마찰이 생기고 그 마찰이 흔적으로 남기 때문에 이제 거기서 흔적이 남았다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바로 화면에도 그 흔적이 이제 지금 카메라로 통해서 이제 비춰지고 있는데 그 사고 당시에 얼마나 긴박했는지 지금 차가 쓸려가는 모습 여러분 보고 계시거든요. 아, 그때 긴박했던 상황을 좀 가늠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아까도 잠깐 얘기했었지만 뒤에 브레이크 등이 안 들어왔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럼 브레이크 등이 안 들어왔다는 거는 뭐 일각에서 혹시 걱정하고 있는. 왜냐면 지금까지의 나타난 조사 결과를 보면 신체에는 문제가 없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현재까지는 없었고 다른 어떤 그 뭐 약물이나 음주 흔적도 없기 때문에 지금 김주혁 씨 자체는 문제가 없고 그렇다면 차에 혹시 이상이 있는 건 아닌가 이걸 조사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브레이크 등이 안 들어왔다는 거. 그러면 혹시 다른 데에서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급발진 가능성은 없는 겁니다. 급발진 가능성은 상당히 조심스럽긴 한데요. 그 과학적으로 볼 때, 그러니까 자동차 쪽에서 가속 페달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이 차가 충분히 그 정도의 짧은 시간 안에
속도를 높일 수 있는 일단 기본적인 성능이 되고 예. 브레이크를 밟지 않고 가속 페달을 끝까지 밟았다라고 한다면 그 정도 속도에서는 얼마든지 사고는 일어날 수 있다라고 예. 판정을 하는데 네. 다만 이게 저도 답답한 게 어쨌든 외부적인 요인이 없는데 그렇죠. 자동차는 급하게 주행을 했단 말이죠. 예. 이랬을 때는 모든 원인이 운전자에게 올 수밖에 없는데 네. 운전자에게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문제를 가지고도 지금 자동차 업계 내에서도 이거 우리가 좀 심도 있게 좀 들여봐야 되는 거 아니냐 예.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인 거죠. 예. 네, 김주혁 씨 이제 부검 결과가 이제 어제 나왔는데 저희가 다 기다렸잖아요. 정말 원인이 뭔지. 근데 지금 사실상 이렇게 읽어봐도 이게 어떤 내용이라는 건지, 어떤 원인이라는지 알 수 없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혹시 이게 너무 민감한 부분이라서 경찰 측에서도 약간 좀 조심을 하는 건지 아니면 정말 밝히기 어려웠던 건지 이런 생각마저 들거든요. 일단은 부검으로서 알 수 있는 부분이 뭐 전부를 알 수 없다. 의학적 규명이 되진 않을 수 있는데 일단 우리가 의혹을 품고 문제시 삼았던 약물에 대한 부분들은 이상이 없다. 네. 영향을 미칠 만한 성분이 아니었다라고 지금 나와 있고 심근경색도 발견되지 않았다라는 것이고요. 음주 문제도 기타 약물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러 가지로 추정해 볼 수 있는 사유들이 아니라고 한다면 신체적인 이상으로 저렇게 비이상적인 어떤 운행이 있었느냐 부분에 있어서는 현재로선 부검 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게 없는 것이고 다만 네. 이런 점은 있습니다. 모든 신체적인 이상과 이런 의학적인 사고에 의학적인 문제에 대해서 부검으로 확인할 수 없는 영역도 있을 수 있다. 예를 들면 심장이 이상이 있었지만 그것이 부검으로는 확인할 수 없는 이상이라든가 뇌의 문제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가능성은 여전히 배제하기는 어렵다고 생각이 드는데 예. 다만 어찌됐든 뚜렷한 원인은 부검 결과로도 찾지 못하다 보니 사인에 대한 사고의 원인에 대해서는 여전히 미궁 상태로 빠지게 돼서 많은 사람들이 좀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라는 좀 안타까움이 더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편집장님이 얘기하셨던 것처럼 급발진 사례들이 우리가 그동안 여러 차례 보고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제가 영상을 좀 모아봤는데 대부분 보면 굉음을 내면서 차가 튀어나가고 분명히 브레이크를 뒤에서 밟은 모습이 있는데도 차가 무서운 속도로 앞으로 튀어나가서 벽에 부딪힌다거나 앞에 차를 추돌한다거나 이런 사건이 굉장히 많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이게 과연 법정에 가서도 정말 이거 제조차의 잘못이네? 이건 소비자의 잘못이 아니네? 이런 경우들이 좀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손해배상을 받은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습니다. 한 건도 없어요. 네. 다만 급발진이 의심된다라는 판결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의심된다랄 때 이게 왜 그러냐면 그 입증의 책임을 제조사가 하는 게 아니고 소비자가 직접 그 입증, 즉 원인을 파악해서 결과를 내라 그러니까 개인 소비자가 어떻게 그런 엄청난 실험들을 해가나요? 이제 그런 부분인데 최근에 이제 현대차 산타페 부산 급발진 사태가 났을 때 부산의 모 대학 교수께서 똑같은 상황으로 재연을 한번 성공한 적이 있습니다. 급발진을 재연을 했어요. 그렇죠. 어떤 원인에 의해서 급발진을 재연을 했는데 이제 그 부분도 법적으로 어떻게 인정을 받을지는 제가 변호사가 아니어서 알 수는 없습니다만. 지금 화면에 보면 저런 경우가 지금 왼쪽에 나가는 차가 동래구청에서 나왔던 동래구 보면 뒤에 저렇게 빨간색 들어와 그렇죠. 있잖아요. 브레이크가 들어와 있는 상태인데 이제 저 상황이 브레이크가 듣지 않는 상황인 거죠. 예. 그럼 저거는 거의 누가 봐도 저거는 급발진으로 의심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저런 사례들도 급발진으로 의심이 되는데 저 차의 데이터를 뽑아서 나중에 어떤 걸 밟았느냐라고 보면 대부분 브레이크를 밟지 않은 상태로 디지털 기록계가 표시가 됩니다.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순간적으로 가속 페달을 밟았거나 그런 식으로 이 결과가 나온다는 거예요. 데이터상에서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항상 논점이 되는 거죠. 소비자는 분명히 나는 브레이크를 밟았다고 얘기하는데 그걸 나중에 조사할 수 있는 방법은 유일하게 안에 기록된 장치인데 그 기록을 뽑아보면 소비자는 브레이크를 밟은 게 아니라 가속 페달을 밟은 결과로 기록지가 나오니까 그 부분에서 항상 논란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또는 같이 밟았다라는 결과가 나오거든요. 두 개를 한꺼번에 밟는다고요? 사고 기록 장치라고 해서 EDR 기록을 얘기를 하는데 보통은 이런 경우에 사실은 제조자 측에서는 할 수 있는 항변이 굉장히 많은 겁니다. 왜냐하면 운전자가 당황해서 브레이크를 눌렀다고 착각하고 있지만 기록상으로는 이 가속 페달이 밟혀 있어서다. 이런 기록 장치를 들이밀면 소비자 입장에서 아니다 나는 그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이상 작동한 거다. 기계에 결함이 있었다고 주장하는데 그게 사실은 과학적인 원인으로 분석하기도 어렵고 그 국내 기술적으로 이것이 기계적 결함이다라고 명확하게 감정을 내릴 기관도 많지 않다 보니까 항상 급발진으로 의심은 되지만 명확하게 급발진 판정을 받는 경우는 많지 않다라는 점이 문제입니다. 네. 김주혁 씨가 이렇게 이제 안타깝게 세상을 떠났는데 이 결과를 만약에 알 수 없다면 지금
차량에 대한 결함 여부는 한 달 정도 걸린다면서요? 이게 좀 오래 걸리네요. 네. 그렇게 만약에 한 달 뒤에라도 정확한 사고 원인이 나오면 좋은데 네. 마찬가지로 뭐 안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사고는 미국 그냥 쪽으로 뭐 미국에 빠지는 거예요. 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뭐 최근에 뭐 비상자동 장치가 작동하지 않았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요. 사실 이 차, 지금 이번에 사고가 난 차는 기본적으로 브레이크가 자동으로 멈춤 장치가 없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보통 앞에 전방에 장애물이 나타나면 예. 네. 자동차가 스스로 멈추는 장치들이 요즘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요? 근데 네. 이 차가 만약에 공식적으로 판매가 된 차라면 제가 오늘 아침에 이제 홈페이지에서 확인을 했는데요. 네. 이 차의 옵션들을 다 보면 이 스스로 멈춤하는 장치가 옵션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비상자동 장치가 자동 제동 장치가 작동하지 않았다라는 건 그 기능 자체가 없기 때문에 설령 가속 페달을 밟았어도 그런 장치가 있으면 앞에 장애물이 있으면 설 수 있거나 또는 속도를 줄일 수가 있는데 그것마저도 못한 거 보면 그 기능 자체가 없었고 그걸 확인해 보니까 홈페이지 상에서는 일단 국내에 들어온 차에는 그 기능이 없었던 걸로 확인했죠. 참 이역절이 차인데 참 안타깝네요. 일단 오늘 경찰에서 조사를 하러 현장에 나간다고 하니까 좀 밝혀졌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팬들이 참 안타까운 하고 있다는 사실을 좀 꼭 좀 유념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편전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